방금 소개받은 티모시 엘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모시는 문형진 이대왕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만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왔으면 누가 가장 상석에 앉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이대왕입니다. 또 여기 영국 여왕이 와도, 미국 대통령이 와도,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온다 해도, 또 왕들이 온다 해도, 또 모든 그런 사람들이 온다 해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 제가 한국에 오니까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들어오실 때 혹시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왕께서는 사실상 영의 입장에서, 무의 입장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일생 동안 세우신 기대, 이 물질적인 그 기대, 이것이 다 뺏겼어요. 다 뺏기고 한 푼도 안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못 듣겠다고 하니까 미국 협회에서는, 가정연합협회에서는 그러면 공관을 비우라. 갈 데가 없어요. 차도 반납하라. 차도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실상 홈레스의 상황에서 우선은 형님 되시는 문국진 감사원장님의 댁에 가정 식구 7명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님과의 유대 관계, 아버님과의 심정 관계, 그것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아버님의 기대를 재건하는 작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일을 가정연합에서는 가능한 한 자기들의 능력껏 어렵게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보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렵게 했는지를 보고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음 것으로 넘어갑시다. 목자를 정리했습니다. 가정연합은 먼저 천일국은 우리만의 상표, 그러니까 천일국이라는 단어가 자기들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못 쓰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신자 상속자는 통일 마크 사용 금지. 말이 돼요? 세 번째, 펜실베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서의 싸움. 그러니까 연방법원이라는 것은 워싱턴 DC에 있는 대법원 밑에 있는 그 지방법원입니다. 펜실베니아가 크니까 그것을 동부, 중부, 서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그 중부 지방법원에서 싸웠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정연합이 이대왕님과 생칠이 성전교회를 고소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의 에다가 그 가정연합을 이대왕께서 고소하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윌슨 판사, 이 판사가 펜실베니아 판사인데 통일 마크를 가정연합이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판사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판결의 의의를 마지막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천일국은 우리만의 상표, 그렇게 가정연합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15년 9월 14일에 가정연합은 천일국이라는 상표 등록을 미국 특허청에 신청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통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슬쩍 하고 우리가 몰랐으면은 그냥 통과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식구 중에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직업적으로 그분이 이제 오늘날 가정연합에서는 과연 어떤 상표를 가지고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연계 협조죠. 협조에 완전히 그분이 이제 그 미국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보니까 바로 열흘 전에 이런 신청이 들어갔었다는 사실이 나온 것입니다. 연계 완전히 협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아버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주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변호사를 쓰고 가정을 아파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그냥 천일국이라는 말을 어떻게 빼앗길 수가 있어요. 만일에 가정연합이 이대로 승리하면은 그는 천일국 2대왕 아니고 뭐 무슨 뭐 000 2대왕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맹세에도 천일국이라는 말을 또 그대로 가정연합에 허가 없으면은 넣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찾고 결국은 그것을 거기에 대항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7년째 그것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싸우면서 16년 3월 2일 날 항의서를 특허청에다가 발송했고 그리고 그런데 17년 4월 5일에 특허청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 신청서를 검토해 보니까 상표 등록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기준은 있긴 있다 해서 그 사실을 특허청에서는 가정연합으로 그날 통보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그날 같은 4월 25일 그것을 이 상표를 미 연방 정부의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관보라는 거 하는 것은 미국의 행정부에서 무슨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새로운 뭐 규칙이라든가 뭐가 나오면은 다 그것을 관보에 실어야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보에 실렸다고 그것이 등록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신청을 받았고 검토한 결과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냐, 뭐 문제 삼는 사람이 있냐 하는 뜻에서 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협회는 물론 한국 협회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하고 남아공 그리고 홍콩 각국의 법인체가 여기에 반대한다는 정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상표심판원이라는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도 그 상표심판원에 지금 이것이 걸려 있습니다. 18년 12월 18일에는 그때 당시 벌써 펜실베니아의 통일마크 재판이 시작했었는데 그 통일마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단 심판원에서는 천일국 대안 문제는 보류하겠다,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해서 그때 4년 동안 보류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펜실베니아 재판이 이대왕님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심판원에서는 다시 이제 천일국 관한 문제를 앞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대신자 상속자는 통일마크 사용 금지 이 부분을 봅시다. 이대왕께서 펜실베니아 특히 이상열 협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말하면은 강원도 시골에 해당하는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그 주변에는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주일 예배도 그렇고 뭐 축복 행사, 뭐 명절 행사 이런 행사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시대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정연합에서는 이것을 보고 그 목회 활동을 어렵게 하려면은 유튜브 활용하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다가 항의서를 냈어요. 거기서 하면서 우리만의 자산인 통일마크를 쓰고 있다. 이것은 상표 위반이다. 상표권 위반.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그 채널을 삭제하라. 이렇게 가정연합이 변호사를 통해서 유튜브에다가 통보하니까 유튜브는 왕께서 사용하시는 개인적인 채널은 실제 삭제했어요. 그런데 교회 것은 안 했습니다. 유튜브의 판단은. 아마 왜 그러냐면은 이대왕께서 그 채널 하시면서 유튜브 보시면은 각 채널마다 그 상징하는
하는 그 채널 상징하는 조그마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썸네일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통일 마크를 사용하셨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 개인 채널은 삭제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가정연합에서는 그렇게 그쪽 압박을 해온 것입니다. 공관 못 쓴다, 차 반납하라, 유튜브 못 한다. 그리고 또 식구들이 모이면은 공문으로 그리고 그 표현이 재밌어요. 아무리 감동스러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가지 마라.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 가지 마라는 그 공문에. 재밌죠? 감동스럽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천국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가지 마라. 이거예요. 자, 다음은 그리고 16년 5월 3일 날 또 이제는 유튜브 연락해도 뭐 좀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생추리교회에다가 직접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통일마크 쓰지 마라. 쓰면 뭐 법원에다가 고소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답신을 했습니다. 통일마크를 포함하는 가정연합의 모든 자산은 이대왕의 권한하에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오해를 하세요. 아, 역시 이것은 자산 싸움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다른 집회에서 한 것을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식구님이 가정연합에서 어떤 일을 해주고 그리고 돈을 받았어요. 그 일을 해준 대신에 일본 돈으로 30만 엔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받으니까 좀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이 돈은 사실 가정연합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원래는 아버님께서 이대왕께 성속하고 싶었던 돈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뭐 하여튼 좋은 뜻을 가지고 그런 그 돈을 그 받은 것을 그대로 이대왕께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왕께서는 그것을 안 받으셨어요. 이런 더러운 돈 보기도 싫다. 그래가지고 왕께서 저에게 어떻게 지시하셨냐면은 이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불로 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태워서 없애래. 그래서 저는 그 일본 엔화 만엔짜리 엔화 30장을 저 교회 뒤에서 불 붙이고 없앤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싸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모든 자산을 이대왕의 손 안에 넣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든지 자산이 넘어왔을 때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없애든지 이것은 왕께서 결정하는 것이지 가정연합에서는 그것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 중부 연방 지방법원에서의 싸움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고장을 보내도 안 되니까 2018년 7월 30일 가정연합은 이대왕과 생수교회를 연방지방법원에다가 고발했습니다. 네, 역시 그러니까 통일 마크를 두고 고발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주교회에서 이대왕께서 상표권 침해 및 상표 가치를 희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통일 마크를 사용함으로써 상표로서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총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 천파의 통일 마크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생칠교회와 가정연합을 혼동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가정연합을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잘못 생칠교회에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네.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오늘 이 행사가 가정연합의 행사인 줄 알고 잘못 오신 분들 좀 손을 들어주세요. 거기 소리 하나 아닌가?
아니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 전주 성지에서 받으신 보고를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그분이 직접 보고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행사 초대 받아가지고 그 청평에 갔대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 문에 커다란 탑이 있고 그 위에 무슨 뭐 부엉이인가 상이 있고 아주 커다란 부엉이상이 있대. 야, 이건 아니다 해서 그거 차를 세우고 돌아가셨다. 다시 집에 가셨대요. 예. 그거 맞아요. 부엉이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뭐 지혜를 상징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천사장은 그 지혜를 가지고 아담과 해와를 타락시키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훨씬 더 지혜로운 존재였죠. 아담 해와는 아직 어리고, 뭐 천사장은 뭐 벌써 몇십억만 년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 창조 과정을 쭉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지혜가 아니라 사랑이지 않습니까? 아버님 말씀을 보면은. 예.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보니까 몰록 또는 몰렉이라는 그런 이름의 그 신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민족이 모시던 신인데, 그 신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부엉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가정연합에서 스스로를 사탄교라고 고백하고 입증하는 그런 부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언론에서 조금 잘못 이해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칠교회의 지도자가 문씨 그리고 레버넌 문의 그 유명한 레버넌 문 아들이니까 여기가 레버넌 문의 정통 후계자인가 보다. 가정연합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볼 때 언론에서 그렇게 나올 때마다 아주 가슴이 아주 찢어지는 거예요. 미국 언론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언론에다가 항의를 해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가정연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가 통일 마크를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의 혈통이 가정연합에 있지 않고 생칠교회에 있다. 이것이 가정연합의 기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예. 그리고 또 고발서에서 생칠이는 통일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통일 마크를 제발 판사님 생칠에서 쓰지 못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봤으니까 가정연합에서 그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배상금을 우리가 청구하겠다. 이렇게 고발서를 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법률 회사를 이제 고용했습니다. 이것은 좀 큰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 가정연합은 통일마크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고, 문형진 씨는 레버넌 문의 유일한 정통 상속자다. 한학자는 통일교회의 정통한 지도자가 아니다. 음모에 의해 지도자 입장을 강탈했을 뿐이. 그리고 통일마크는 어느 한 조직의 상징물이 아닌 레버넌 문의 가르침의 상징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과연 이 통일마크가 어느 한 조직을 대표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아버님의 가르침 전체를, 신학을 대표하는 것인가, 상징하는 것인가, 이것을 갖고 많이 싸움했습니다. 가정연합에서는 이걸 보면은 가정연합이다. 이걸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것 생칠이만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갖고 이제 뭐 이렇게 왕관을 붙이든가 아니면 다른 옷에 붙이든가 사용할 수 있는 심벌이다, 마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생치지도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가정연합 대신에 우리가 독점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온 인류가
이 통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지금도 미국 특허청에 가정연합의 상표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해달라고 우리는 했습니다만은 모든 내용이 기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생츄리는 이번 재판에 들어간 법정 비용을 다 청구하겠다, 가정연합에다가 청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겨보니까 이대왕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기니까 이 가정연합의 고소 내용이 다 기각되니까 우리 변호사들은 자 다음 단계는 이제 법정 비용 청구 단계다. 그걸 가지고 또 싸웁시다 했는데 이대왕께서는 법정 싸움은 이제 그만하자. 이제부터는 이제 한학자의 속임수에 넘어간 식구들을 구제해야 할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원고 측하고 피고 측에서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7명씩이 나와서 진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공판이 있고 그리고 판사 앞에서 진술을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 상대 양쪽에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 법원에서는 카메라맨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찍고 또 비디오뿐만 아니고 그것을 모든 내용을 또 말을 기록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법원에 만약에 영어 못하면은 증언하는 사람이 못하면은 그러면은 법원의 정식 통역관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7명씩 나오고 우리 생츄리에서는 이대왕께서도 나오시고 감사원장님도 나오시고 그리고 저도 나오고 진술했습니다. 또 가정연합 쪽에서는 우리가 한학자가 꼭 나와라 그렇게 해서 조금 싸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나오고 그리고 10시간 동안 카메라 앞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수하면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은 독생노교 강의였어요. 강의. 거기에는 저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변호사 옆에 앉으면서. 그런데 가정연합에서는 그 동영상을 공개 안 해요. 14명 중에 다른 13명의 진술 내용은 여러분이 법원에다가 소정의 비용만 내면은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술한 내용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한 명, 한학자의 내용은 아무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내용이 일부 공개는 됐습니다만은 동영상은 절대 내지 말라고 가정연합에서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바람에 그리고 법원에서 그 신청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것은 비공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는 압니다. 그건 아버님 원죄 문제는 물론이고 통일 원리를 과연 누가 먼저 밝혔는지 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통일교회를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했는지 과연 그것이 2000년대인지 90년대, 80년대, 70년대, 60년대 그것이 이제 아예 처음부터 그랬는지 여부의 문제도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아버님하고 성혼식을 올릴 때 그런 생각이 없었더라면은 과연 23세나 떨어진 남자하고 결혼을 했을까
여부 문제도 그 동영상에는 있습니다. 자기 말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말로 스스로. 가정연합에서 왜 그런 내용을 공개 안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정연합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귀한 자료입니까? 무슨 신학대 교수가 독생료 강의를 하는 것보다도 그 스스로를 독생료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10시간 동안 카메라 앞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말이지. 그리고 이제 우리 쪽 변호사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10시간 동안 이 독생료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가정연합에서는 아무도 이것을 못 보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들에게는 좀 불편한 내용이 좀 있는가 봅니다. 일반 식구들이 보면 안 되는 내용이 있는가 봅니다. 그밖에 이제 이유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밖에 없습니다. 그 동영상 내용을 보면은 식구들이 다 가정연합을 떠날까봐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라면은 가정연합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은 공개하면 되잖아요. 공개하라고요. 공개하라고.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망언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뒤에 그 유리 창문이 있었는데 어디냐면은 이걸 어디서 했냐면은 뉴욕시티의 맨하튼 한복판에 있는 록펠러 센터의 몇 층이더라. 하여튼 그 가정연합의 법률사 회사인데 그 고층 빌딩의 한 층을 전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 회의실에서 했는데 뒤에 유리창이 있으니까 듣다 제가 아주 하여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돌리고 제가 유리창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제가 아버지 하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음은 넘어갑시다. 그리고 뉴욕주 남부 연방 지방법원에서 한학절을 이대왕께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고소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 이대왕께서 패소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기각됐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쪽이 지는 확률이 80% 이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걸 고소장을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펜실베니아 지방 법원의 판사가 경력이 별로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별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4년 동안 붙들고 있었어요, 이 케이스를. 그런데 이거 뉴욕주 법원에다가 내고 기각 당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큰 것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냐면은 뉴욕주 법원의 판사가 그 판결 어떻게 썼냐면은 이것은 결국 어떤 종교 집단 내의 지도자 싸움인데 여기에는 세속적인 세상의 법원이 간섭할 수 없다. 이것은 미국 헌법의 수정 조항 제1조에 의해 이것은 법원은 터치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썼고 그리고 이보다 나중에 펜실베니아 판사가 판결문 쓰니까 그걸 인용했어요. 뉴욕주의 판결문을 인용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문을 썼는데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나도 이것을 가정연합 측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작은 싸움에서 질무로서 보다 큰 싸움에서 이겼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을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뉴욕주에다가. 그리고 이제 통일교회 유일 정통한 지도자는 나다. 나를 밀어내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내용으로 고소를 했고, 그리고 피고인들은 한학자, 그리고 미국 가정연합 세계본부, 그리고 김효율, 주동문, 양창식, 김기훈, 마이클 젠킨스, 마이클 발컴, 그리고 누구요? 팔리 존스, 알렉사 워드. 이 사람들 이름은 이제 역사적으로 다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윌슨 판사의 판결. 윌슨 판사가 바로 펜실베니아 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을 4년 동안 담당한 판사입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의 이다왕 섭리를 막는 수단을 세상의 법원에 찾는 것을 이제 막았습니다. 더 이상 가정연합은 이렇게 해서 통일마크를 사용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쥐는 물론 나는 문선명 참 아버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통일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일마크뿐이 아니고 원리 강론을 비롯한 8대 교재 교본,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이나 동영상을 이제 가정연합은 독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천성계를 보니까 참 효자에 대한 아버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 효자는 주변에서 아무리 다른 길을 가라고 하더라도 이제 효도의 길, 효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대왕께서는 무슨 돈을 가지려고 이 길을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아버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해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 그 생각만 하시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코 자산 싸움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아버님을 모시느냐, 우리가 바로 모실 수 있는가, 그 내용의 싸움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참 감개무량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대왕께서 처음 시작하시고 저는 처음에는 한국에서 멀리서 모시다가 1년 3개월쯤 지나고 나서 펜실베니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14년 6월 말 7월쯤. 그때도 예배 인원수가 한 50명 정도였어요. 매주. 한국은 아직 그때 시작 안 했고, 일본도 시작 안 했고, 유럽도 시작 안 했고. 그런데 이렇게 10년이 지나니까 여기 한국에서만 해도 이렇게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상황을 보면 정말 이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만이 아니고 인간의 책임 분담도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한국에서 인간 책임 분담을 완수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싸워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